2023년 8월 31일 병수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42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4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25살 풋풋한 신입사원이었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67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수는 천천히 넥타이를 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출근길 지하철 안. 병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둔 계획들을 다시 봤죠. 아내 미숙이와 유럽 여행, 등산 동호회 가입, 밀렸던 독서,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40년 넘게 미뤄뒀던 꿈들이 빼곡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병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미숙이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겠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42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병수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공로패를 건넸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박병수 과장님, 42년간 한결같이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수는 공로패를 가슴에 안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톡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끝이자 시작이었죠. 퇴근길. 병수는 공로패를 소중히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음도 한결 가벼웠죠. 미숙이가 좋아하겠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퇴직금 통장 잔고가 화면에 떴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병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2년간 매달 꼬박꼬박 모은 돈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며 모은 결실이었죠. 이제 그 돈으로 미숙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집이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병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미숙이가 어떻게 맞아줄까? 공로패를 꼭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거실에서 미숙이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미소가 없었어요. 벌써 왔네? 병수의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응, 송별회 끝나고 바로 왔어. 회사에서 뭐 특별한 거라도 해줬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수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손에 든 공로패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42년 근속 공로패야. 미숙이는 공로패를 힐끗 쳐다봤어요. 무심한 시선이었죠.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수는 당황했어요. 축하의 말도 격려의 말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겠어.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좋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다시 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병수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공로패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 이러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애써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보다. 그럴 수 있지. 그날 밤. 병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누운 미숙이는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들었어? 응. 짧은 대답 뒤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42년 만에 알람 없이 맞이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졌죠. 이게 자유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병수는 거실로 나왔어요. 미숙이는 이미 일어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마실래? 아니. 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병수는 혼자 커피를 내렸어요.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죠. 이런 소박한 행복이 있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어도 스마트폰만 보거나 TV만 봤죠. 병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병수는 용기를 냈어요. 아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못 챙겨준 게 미안했어. 이제라도 잘해줘야지. 다음 날 새벽, 병수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계란을 깼습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렸죠. 토스트를 구우니 조금 탔어요. 그래도 정성껏 접시에 담았습니다. 과일도 예쁘게 깎아 놓았어요. 미숙이가 좋아하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숙이가 일어나 주방으로 왔어요. 여보, 아침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 병수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식탁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미소 대신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다 해놨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수의 미소가 굳었어요. 나 원래 아침 간단히 먹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동안 바빠서 못 해줬잖아. 이제 시간 많으니까 자주 해줄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그 단어가 병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숙이는 토스트 하나만 집어들고 거실로 갔어요. 병수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부터였습니다. 미숙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병수가 이제야 보게 된 것일 수도 있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가 말했어요. 당신 왜 매일 집에만 있어? 병수는 TV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봤습니다. 응, 퇴직했잖아. 그래도 뭘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지 않아? 아직 적응 중이야. 42년을 매일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안 가려니까. 그래도 이렇게 매일 집에만 박혀 있으면 어떡해요? 미숙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곧 뭔가 찾아볼게. 동호회 같은 것도 알아보고 있고. 빨리 좀 해요. 매일 얼굴 마주치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얼굴 마주치니까 답답하다. 병수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미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병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미숙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수의 뒤에 서서 지켜봤죠.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내가 할게요. 당신이 하면 내가 다시 해야 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배우면 되잖아. 배운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서툴 건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낫겠어요.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병수의 손이 떨렸어요. 미안. 됐어요. 비켜요. 미숙이가 병수를 밀어냈습니다. 병수는 주방에서 물러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아팠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미숙이는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42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는 말을 듣고 뭘 해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병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병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 큰 절망이었으니까요. 퇴직 3개월째. 병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막막했습니다. 집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는 더 이상 병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어요. 병수는 식탁에 앉아 있는데 미숙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병수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죠. 여보, 오늘 날씨 좋네. 응. 짧은 대답 하나뿐이었습니다. 커피 좀 더 끓일까? 굳이. 나 어차피 밖에서 마실 건데. 굳이. 또 그 단어였습니다. 병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병수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우리 둘이 영화 보러 갈까? 미숙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영화? 글쎄. 요즘 재미있는 거 많다던데. 우리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데이트는 무슨. 나이도 있는데 민망하잖아요. 그럼 산책이라도. 아니에요. 됐어요. 미숙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해요. 미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병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거실이 텅 비어 보였어요. 아니, 병수 자신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이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일찍 외출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외출할 때 옷차림도 달라졌죠. 어느 날 아침 미숙이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립스틱을 여러 개 꺼내 색을 비교했습니다. 병수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저렇게 화장에 신경 쓰는 건 처음 보는데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미숙이는 새 원피스를 입었어요. 병수가 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여보, 그 옷 새로 샀어? 미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울만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늘 어디가? 헬스장. 헬스장에 그렇게 예쁘게 입고 가? 미숙이가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내가 뭘 입든 상관없잖아요. 왜 간섭해요? 간섭이 아니라 그냥 뭐요? 내가 어디 가는지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병수는 움찔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궁금할 게 뭐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미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병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톡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상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병수는 세탁기 사용법을 물어봤어요. 여보, 이 버튼이 뭐야? 옷을 제대로 빨고 싶은데. 미숙이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해요. 정말 답답하네. 차갑고 비꼬는 듯한 말투였어요. 병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 42년 넘게 사회생활했다는 사람이 세탁기도 못 돌려요. 참 무심하기도 했지. 미숙이는 병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병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내가 한심한 사람인가?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이는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때로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수가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숨이 막혀. 병수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날카로운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숙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병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친구들이 웃으며 답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제가 차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병수가 주방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이가 친구들 앞에서 크게 말했어요. 아, 그냥 앉아 계세요. 집에 계신 어르신은 손이 너무 서툴러서요. 병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히려 더 번거롭기만 하니까 제가 할게요. 친구들 앞에서였습니다. 모두가 듣는 앞에서 미숙이는 병수를 집에 계신 어르신이라고 불렀어요.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민망해하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빨리 준비할게요. 미숙이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병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짐일까?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친구들과 미숙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분 퇴직하고 나니까 어때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숙이가 피식 웃었어요. 솔직히 미치겠어요. 병수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혀서요. 나가라고 해도 갈 데도 없다고 하고.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정말 같이 있으면 쏙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병수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농담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병수를 비웃고 있었어요. 병수는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 병수를 이토록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병수의 존재는 아내에게 짐이었어요.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미숙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맞나?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낳고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병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42년간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죠. 오직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말을 들었어요. 뭘 해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수는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아직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퇴직 4개월째. 병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력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퇴직금도 다 떨어져 간다며? 병수는 TV에서 눈을 뗐어요. 아직 충분해. 걱정 안 해도 돼.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에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실 퇴직금은 충분했어요. 42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살기에 모자람이 없었죠. 하지만 미숙이는 달랐습니다.
병수가 당장 거지가 될 것처럼 몰아붙였어요. 요즘 주변 보니까 퇴직하고도 뭐라도 하는 사람들 많던데. 나도 생각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당신 나이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거 몰라요? 미숙이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병수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직 계획 중인데. 계획. 매일 그 소리만 하네요.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톡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가족의 짐인가? 매일 듣는 이런 말들은 병수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경제적 부담 덩어리, 쓸모없는 사람. 그런 단어들이 병수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아들,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병수는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숙이는 아이들 앞에서도 병수를 공격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겠네.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소파에서 TV만 보고.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려고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무능한 아버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병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병수의 67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병수는 기대했습니다. 미숙이가 뭔가 준비했겠지. 35년을 함께 살았어요. 매년 생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미숙이는 생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병수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왜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미숙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깜빡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늦었지만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잊어버린 것처럼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병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35년을 함께한 사람이 제 생일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었어요. 신경 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미숙이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병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축하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던 생일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구나. 35년 동안 함께 보낸 세월이 이토록 험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쌓여온 추억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상처가 터졌어요. 그날 아침 병수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였어요. 미숙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수가 말했어요. 여보, 적어도 아침은 같이 제대로 먹으면 좋잖아. 미숙이가 라면 냄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라면 하나 끓인 걸로 뭘 그렇게 유세해요. 병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유세라니. 그게 무슨. 어차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라면 하나 끓이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병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나 42년간 이 집을 위해. 42년? 그래서 뭐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이 집에서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병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당신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 죽겠어요.
쾅. 미숙이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병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라면 냄비 옆 바닥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면 냄비. 병수는 그것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42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족을 위해 바친 42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42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병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42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미숙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곧 알게 될 끔찍한 진실을 말이에요. 그날 밤 아내의 가방에서 명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클럽 마이너스 이준석 트레이너. 명함 뒷면에는 하트 표시와 달콤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늦은 귀가, 화려한 옷차림, 저를 향한 깊은 경멸감.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발견한 후 며칠. 병수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때서야 보였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출 전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 평소의 2배가 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미숙이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새 립스틱을 바르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35년을 함께 살면서 병수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병수가 다가가자 황급히 화면을 가렸습니다. 누구 전화야? 미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속삭이듯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병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톡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미숙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어디가? 친구들이랑 등산. 하지만 미숙이는 등산복이 아니었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까지 신었죠. 등산에 그런 옷을? 미숙이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등산 아니고 가벼운 산책이에요. 만보 걷기 운동하고 식사도 할 거예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수는 그날 결심했어요. 미행하자. 3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숙이가 집을 나갔어요. 병수도 조용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이는 만보 걷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병수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미숙이가 고급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났어요. 명함에서 본 그 이름. 이준석. 젊은 남자였습니다. 병수는 카페 창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준석이 미숙이의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미숙이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병수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병수 앞에서는 늘 무표정하거나 짜증에 차 있던 얼굴. 그 얼굴이 다른 남자를 향해서는 세상 모든 빛을 머금은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병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신에서 피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야, 정말이었구나. 병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카페에서 멀어졌어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을 바친 결혼 생활.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어요.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병수는 그날 밤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미숙이는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기분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운동 어땠어? 병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수는 그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며칠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이가 또 외출하려 했습니다. 병수가 소리쳤어요. 도대체 무슨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불이 났어요. 뭐야? 갑자기 왜 그래요? 미숙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침묵이 흘렀어요. 미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근거? 이준석이라는 사람 알지? 피트니스 트레이너. 미숙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면 어쩔 건데? 기가 막혔습니다. 적반하장이었어요. 당신, 걷기 운동 간다며 원피스 입고 구두 신고 간 거 다 봤어. 정말 한심하다. 당신 나를 의심해? 나이 들어서 의처증까지 생겼어? 미숙이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 알고 있어. 당신이 그 남자 만나는 거 다 봤어. 카페에서. 미숙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웃음을 흘렸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35년? 미숙이가 비웃었습니다. 그 35년이 그렇게 행복했는 줄 알아? 당신과 함께한 35년이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 칼날 같은 말이 병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은 평생 회사와 일밖에 몰랐잖아요. 나는 그냥 당신 뒷바라지나 하는 가정부였어요.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핑계로 35년을 살았네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요? 미숙이의 눈에는 증오만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를 여자로 봐줘요. 나와 대화하고 내 말에 웃어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언제 한 번이라도 그랬어요? 병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혼하자는 말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미숙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나도 이런 생활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3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병수의 세상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래요.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미숙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괜한 소리 나지 않게. 그 순간 병수는 깨달았습니다. 미숙이에게 병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35년의 결혼 생활도 함께 나눈 추억도 모두 의미 없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미숙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병수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병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난 3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내가 잘못 산 걸까?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깊은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절망감.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35년의 결혼은 끝났지만 어쩌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희미한 희망이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오랜 친구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이는 5년 전 이혼을 겪었어요.
그때 병수는 태식이를 많이 위로해줬죠. 몇 년 후 다시 만났을 때 태식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태식이에게 전화해볼까? 병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바닥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여보세요? 태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아, 나 병수야. 병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병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병수야, 무슨 일 있어? 나 도움이 필요해. 그날 밤 병수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미숙의 냉대, 외도, 이혼 이야기까지. 태식이는 묵묵히 들어줬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수야. 처음엔 나도 똑같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병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 태식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건 불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 병수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라는 거야. 지금부터는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해. 이성적으로? 응.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봐. 법적인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해. 병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게 우선이야. 전화를 끊고 난 후 병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나도 태식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병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보자. 내 인생을 위해.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습니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 병수는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문턱을 넘는 순간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겼어요.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병수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병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들어주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병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법적 절차까지.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끝이 보인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다 드디어 지도를 손에 쥔 기분이었어요. 천천히 하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의 말이 병수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병수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어요. 여전히 무겁긴 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이제 나를 위한 길을 찾았어. 이혼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병수와 미숙이의 마지막 협의 자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미숙이는 차갑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병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재산은 반으로 나누는 걸로 하죠. 미숙이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집은 팔아서 나누고요. 예금도 반반. 미숙이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5년간 함께 쌓아온 것들. 이제는 그저 반으로 나눠야 할 재산일 뿐이었어요. 병수는 그 모습을 보며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였나? 하지만 참았어요. 이건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야.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협의는 몇 주에 걸쳐 진행됐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병수는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이미 미숙이의 마음은 떠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었어요. 병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병수.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썼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무거웠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톡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단지 끝났다는 안도감만 남았죠. 미숙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병수를 보지 않았어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짧은 인사도 없이 문을 나갔어요. 병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남이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 허탈함, 그리고 묘한 홀가분함까지. 변호사가 병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병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병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벼워진 것도 같았어요. 며칠 후 병수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새집 거실에 섰을 때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첫날 밤, 병수는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잘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었어요. 다음 날, 병수는 아들과 딸을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이혼 사실을 말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병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빠,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요. 이혼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사시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아빠 혼자 사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빠도 이제 배워야지. 그날 병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성숙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병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혼 후 첫날 밤, 병수는 작은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어요. 가구는 최소한만 들여놨습니다. 침대, 식탁, 작은 소파. 그게 전부였어요. 병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아무도 병수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 곳.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병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장을 봐야겠네.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63년을 살면서 장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밀고 다니는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뭘 사야 하지?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채소, 과일, 고기, 라면, 우유. 하나씩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 섰을 때 점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처음 장 보시는 것 같네요. 병수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비닐봉투 챙기셨어요. 야. 점원이 친절하게 비닐봉투를 건넸어요. 처음은 다 그래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 말이 병수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서툴렀습니다. 냉장고 어디에 뭘 넣어야 할지 헷갈렸죠. 하지만 하나씩 해나갔어요. 이것도 배우는 거지 뭐. 점심때가 됐습니다. 병수는 라면을 끓였어요. 간단한 요리였지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어요. 스프를 넣고 계란도 하나 깼습니다. 완성된 라면을 보니 뿌듯했어요. 내가 만든 거야.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병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굳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평화구나. 병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병수는 TV를 켰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야구 중계를 발견했습니다. 35년간 미숙이는 야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병수는 야구를 봤어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편할 수가.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조용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누구의 한숨소리도 차가운 등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병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밥을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탁기 사용법도 익혔어요. 청소도 혼자 했습니다. 모든 게 서툴렀지만 배워갔어요. 어느 날 아침, 병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내가 달라지고 있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걱정은 있었어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다 보니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나? 병수는 고민했어요. 67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천천히 알아보자. 병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한 달 후. 병수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자. 42년간 회사만 다녔어요. 퇴직 후에는 아내 눈치만 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 안내문을 봤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가, 그림, 노래, 탁구. 병수는 탁구 교실에 눈이 갔습니다. 한번 해볼까? 다음 날, 병수는 문화센터를 찾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탁구 교실 문을 열었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병수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이세요? 강사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병수는 라켓을 잡았어요. 어색했습니다. 첫 공은 엉뚱한 데로 날아갔죠. 괜찮아요. 처음은 다 그래요. 옆에 있던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수는 계속 연습했어요. 공을 제대로 받아 넘기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아무도 병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잘하셨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말들이 병수에게 힘이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차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선생님도 같이 가실래요? 병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수도 조금씩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한 사람이 물었어요. 네, 최근에 이혼했어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병수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전혀 이상한 일 아니에요. 병수는 안도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매주 탁구 교실에 갔어요. 실력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들. 병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탁구 교실에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이름은 은이었습니다. 병수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었죠. 선생님, 오늘 실력 많이 늘었네요. 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은이 선생님 덕분에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수업 후에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은희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병수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병수와 은희는 자주 만났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저 편안한 친구였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걷기 딱 좋은 날이에요. 둘은 공원을 걸었어요. 병수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병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굳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병수의 말을 들어줬어요. 함께 웃어줬습니다. 이런 게 편안한 관계구나. 병수는 깨달았어요. 35년간 미숙이와는 이런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늘 긴장했고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은희와 있을 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많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아들과 딸이 병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많이 좋아 보여요. 정말? 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병수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빠듯했습니다. 일자리도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매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병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병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지금 카페에 앉아 있어요. 은희와 함께였습니다. 오늘 탁구 정말 잘 치셨어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희 선생님 덕분이죠. 둘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병수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극적으로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빠듯했어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병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밝았어요. 아들과 딸도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었을까?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35년간 미숙이와 살 때는 달랐습니다. 늘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부족한가? 내가 문제인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병수는 스스로를 인정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통해 미숙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레이너 준석과 헤어졌다고 했어요. 여자 문제로 크게 싸웠다더군요. 처음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미숙이는 병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무슨 생각하세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수는 웃었어요. 오늘 산책 갈까요? 좋아요.
둘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공원을 걸었어요. 병수는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겠어요. 그저 서로에게 따뜻한 동반자. 외롭지 않게 해주는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그게 참 소중했어요. 행복이 뭘까? 병수는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아침에 편안히 일어나는 것.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누군가와 마음 편히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병수 선생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은희 선생님도요. 병수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60살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사실은 진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끝인 줄 알았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발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병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